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순천시가 발굴하고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웹툰 산업을 육성 지원해온 순천시가 지난해 말 애니메이션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으로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애니메이션 산업의 핵심인 메인 프로덕션 분야의 제작 기지를 순천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선화와 원화, 동화를 제작하는 메인 프로덕션과 그 전후 단계인 기획과 설계, 콘티, 시제품 제작 등 프리 프로덕션, 더빙, 편집, 그래픽 등 포스트 프로덕션 분야로 구분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애니메이션 분야의 리쇼어링 사업을 통해 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순천시가 메인 프로덕션의 메카를 선점하기 위해 직접 발굴하고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애니메이션 제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향후에 인력들을 양성을 하면 지역의 인력들도 어떻게 흡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순천시는 글로벌 생태도시 순천의 위상에 가장 부합하는 지속 가능하고 미래 확장성이 높은 분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 산업 편중 현상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분야의 팹리스와 파운드리처럼 기획은 수도권, 제작은 순천으로 이원화하는 유기적인 협력 전략을 구상해낸 겁니다. 특히 동우나 CDM, 미스터 블루 같은 선도 기업들이 순천의 애니메이션 거점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점도 강점입니다. 또 순천대와 청암대, 제1대 등 지역 대학들이 이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해온 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서울에서 기획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순천을 반드시 거쳐가야만 비로소 글로벌로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 탄생되는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 산업이 남해안 벨트의 허브, 수도권 팽창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순천시의 또 다른 블루오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해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의 주민 등록 인구가 여수와 순천시는 감소한 반면 광양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여수시와 순천시의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27만 4,765명과 27만 8,737명으로 지난 2021년 말에 비해 각각 1,997명, 2,699명이 줄었습니다. 인근 광양시의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5만 2,168명으로 지난 2021년 말에 비해 1,637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일자리 등의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면서 여수와 순천의 인구가 감소하고 광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특히 지방대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가 속출하고 있고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까지 나오는 등 지방대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개설된 전남의 한 사립대 군사학과. 그동안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지만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원이 30명인데 수시 모집 등록 학생은 7명뿐. 정시 모집은 지원자가 아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시 모집 지원자가 0명인 학과는 이 학교에서만 3곳에 달합니다. 대도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그리고 목포 있는 학생들은 광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쪽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남 지역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체 53개 학과 가운데 총 경쟁률이 1대1이 되지 않은 곳은 15곳으로 전체의 28%에 달합니다. 보건, 의료 계열 등 취업에 유리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줄줄이 미달됐습니다. 경쟁률도 더 떨어지고 수시에서 등록했던 비율도 더 떨어지고 좀 제 자체적으로 인식하기로는 작년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대부분 지방대들이 수시에 이어 정시에서도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서야 할 형편입니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하고 각종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수 인력 문제 등과도 연관돼 있다 보니 학과 통폐합 등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뭘 해도 안 된다. 누가 없는 거를 좀 누굴 또 탓하기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도 만약 줄인다 해서 그러면은 재정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 수가 줄다 보니 문을 닫는 대학 인근 상가들도 늘어나는 등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예전에는 좀 친구들이 많아서 이 거리가 활기찼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매출은 줄고 또 학생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막막하죠. 각 대학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내년도 대학 입학 예정 인원은 올해보다 3만여 명 줄어든 39만여 명으로 지방대의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감소 위기가 해마다 심해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다 보니 지역 대학들의 불안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포스코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만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대우는 차별이라는 진정을 했는데 최근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햇수로 3년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슈 현장 다시 간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2년 전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협력업체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빠졌습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기준 374명이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미지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직장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노조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는 이 같은 대우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 1년 3개월 만에 근로기금이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단이 담긴 결정문을 내놨습니다. 소송 중이더라도 피해 노동자가 장학금 지급 요건인 협력업체 소속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는 이번 주 곧바로 고용노동부를 찾는 등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소송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 소송 희망자가 민사 재판을 함과 동시에 포스코센터라든지 포항 본사라든지 찾아가서 저희가 항의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자금 지급과 관련해 근로기금 조성 과정상 원청업체인 포스코의 의지 없이 협력업체 결정으로만 지원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직 저는 이사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정도, 1월달 정도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포스코는 이번 결정을 두고 기금 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인권위도 기금 112억 원을 출연한 원청 포스코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학자금 지급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가 해양공원 일원의 해물삼합 거리를 음식 특화 거리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공원 일원 해물삼합 거리를 기존 중앙동에서 종화동 일원까지 대폭 확대해 음식 특화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새롭게 확대 지정된 해물삼합 음식 특화 거리가 낭만포차와 어우러져 지역관광 활성화에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을 통해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의 대학협력팀을 신설했습니다. 순천시는 신설된 대학협력팀이 지역과 대학 간 상생협력 방안 수립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대학 연계 관련 사업 발굴과 협력 지원 활동 등의 업무를 맡아 지역 대학이 혁신 성장의 허브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특히 이번 달부터 9조 7천억 원 규모의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기가 도입돼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대학협력팀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는 민선 7기 당시 광주시가 먼저 화두를 던졌는데요. 전라남도는 그동안 행정통합에 이어 경제통합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까지 일관성 없는 정책에 끌려다녔습니다. 관련 연구 용역도 마무리됐지만 이마저 공개하지 않으면서 말뿐인 공론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처음 도마에 올린 건 지난 2020년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라는 비판 속에 전라남도는 2달여 만에 통합 논의를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 시도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시 합의문에 따라 추진된 광주 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대한 연구.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2억 원씩 연구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시작부터 어긋난 통합 논의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라남도를 무시한 일방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행정통합 연구가 본격 시작된 이후에도 전라남도의 행보는 한 발 늦어졌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는 물론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업적인 분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양시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행정통합하자면 그래. 경제통합을 더 먼저 해야 된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전라남도는 광주 전남 통합론에 대해 그동안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광주 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됐고 최종 보고회까지 열었지만 정작 도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전남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90도를 돌파했습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현재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모인 성금은 90억 1,800만 원인데요. 목표액의 90.9%를 기록하며 100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일상에서 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년 만에 4배나 상담 건수가 늘었는데요. 전화 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전남도청 1층에 마련된 법률 상담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문화복지공간인 광양시 가족문화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 중동에 자리한 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다문화 이주민센터 등 여러 기관과 공연장, 어울림 부엌, 육아 나눔터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오늘은 대체로 포근했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오후 한때 공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는 걷히며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다시 추워지겠고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2도, 순천 영하 3도, 고흥은 영하 5도로 낮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10도, 순천 광양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16분, 간조 시간은 오후 5시 17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륙면 신대일리 중흥 S클래스 아파트 101동부터 104동 주민 1동 113만 5,500원. 주식회사 오동 운수노동조합 장학회 조합장 이장훈 105만 원. 웅천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1동 118만 1,500원. 순천시 왕조 1동 현대아파트 5차 주민 1동 10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롯데캐슬 아파트 101동부터 105동 주민 1동 91만 8,440원. 광운 선박 직원 1동 6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롯데캐슬 아파트 106동부터 110동 주민 1동 57만 7,340원.
여수시 둔덕동 한리아파트 14통 주민 1동 54만 7천 원, 순천시 해륙면 상삼리 금당그리안 아파트 주민 1동 45만 9,230원, 순천시 왕조 1동 두산이브 101동부터 103동 주민 1동 44만 4,270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초등학교 4학년 44만 2천 원, 여수시 둔덕동 4통 주민 1동 23만 원, 순천시 해륙면 상삼리 기린숲 유치원 홍리항 20만 원, 여수시 신월 코아르 아파트 주민 1동 20만 원, 한영대 친환경 건축 인테리어과 1동 18만 2,400원, 순천행동 작은 도서관 17만 8천 원, 순천시 나간면 창년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외서면 쌍률마을 주민 1동 8만 원, 여수시 봉계동 대강오트빌 105동부터 107동 주민 1동 6만 4,400원, 순천시 외서면 장산마을 주민 1동 6만 원, 순천시 나간면 간원마을 주민 1동 5만 원, 도능마을 주민 1동 4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